자, 지금까지는 이제 순열을 위주로 보는 그러니까 순서 배열을 중시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좀 주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뭐 아무 신경 안 쓰고 선발만 해도 되고 순서를 배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문제들이 이제 점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자. 우리 앞에는 어느 정도 봤으니까 17-19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야구 선수 9명과 농구 선수 5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구 선수 5명. 이 중에서 3명의 야구 선수와 2명의 농구 선수를 뽑아야 된대요. 야구 봐요? 안 봐요? 오케이. 자, 농구는 2명을 뽑아야 된대요. 그럼 우리 선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야구 선수 중에서만 3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9, C, 3으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농구는 5, C, 2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둘 다 해야 문제가 끝나니까 둘이 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시상은 이제 987을 6으로 나누는 거고요. 98에 72니까 얘랑 얘랑 약분하면 12가 될 거고요. 곱하기 5C는 10이 될 겁니다. 뭐 5C, 뭐 5C3, 뭐 6C, 6C3, 뭐 이 정도 4C2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자주 보이니까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자동으로 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요. 자, 2번. 이 중에서 5명 뽑은대. 그럼 14명 중에 가리지 않고 뽑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5명을 뽑을 때 야구 선수인 A와 농구 선수인 B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야구 선수 A와 농구 선수 B가 뽑는데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에 항상 있는 일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 사장님 아들 그리고 우리 협회장님과 친한 협회장님과 같이 이제 골프를 좀 쳤던 그 친구,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된 쪽에서 뭐 이런 뭐 정치인 쪽이랑 뭐 이제 연희당 뭐 이런 친구들이 항상 이제 먼저 이제 뽑히고 나머지 가지고 모두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뽑히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고, 먼저 못 뽑혀도 그 밑에 들어가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거든. 사회는 뭐 청동기 시대 이때부터 계속 이랬으니까 계속 똑같았습니다. 그런 거는 불만사항이 되시기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어느 쪽이라든 파고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 불만을 가지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 사회 꼭대기로 올라서고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회는 잘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억울한 것뿐이죠, 우리가. 자,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14명 중 5명을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몇 명 중에 몇 명만을 뽑는 싸움이에요? 10? 그렇지, 이런 싸움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 계산만 14 중에 2 빼니까 어머 세상에 죽을 때가 됐나 봐요, 그죠?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다. 12, 11, 10이 되는 거고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200, 20으로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이 중에서 몇 명을 뽑겠대?
3명을 뽑겠대. 그랬을 때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 중에서 각각이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는 경우를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3명밖에 없으니까 야구 몇 명? 농구 2명 뽑을 수도 있고 야구를 몇 명? 농구를 1명 뽑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2개만 계산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다. 해볼까요? 야구 1명, 농구 2명을 뽑아야 되니까 9명 중에 1명, 5명 중에 2명이 있을 거거든. 야구 2명 뽑아야 되니까 9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을 뽑는 거 2개를 다 하면 이번 케이스가 완성되는 거다. 5구요? 98에 72니까 36에 5, 36이죠 이거? 180이네요. 따라서 총 경우의 수는 270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물론 전체 14, C3에서 3번 케이스, 4번 케이스 같은 걸 생각해서 뺄셈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렇죠? 그것도 가능할 것이고 적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거 할 때 항상 아무리 간단한 문제여도 그냥 풀이 방법이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저렇게 가는 것도 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사실 대부분 이렇게 푸는 게 쉬워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푸는 거를 어렵게 꼬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생각을 한 방향으로 가는 생각을 매우 어렵게 막아버리는 것이 언제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그래서 너 이렇게만 생각해봤지 저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 안 해봤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거 그거 다른 패턴으로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런 형태가 결국 문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조건을 통해서 막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잠깐씩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자, A, B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A, B를 모두 포함한다고 하지만 사실 선발하고 끝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발하고 나열까지 해야 이 문제 상황이 종료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A, B를 모두 포함해야 되니까 일단 선발 과정에서는 나열은 무조건 4명일 거니까 몇 팩토리얼이 있어요? 4팩토리얼로 정리가 될 거고 선발 과정에서는 사실 8명 중 4명이 아니라 2명 이미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몇 명 중 몇 명? 6명 중 3명. 아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6C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누니까 15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 24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볼까? 2를 여기다 주면 이렇게 되니까 36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계산할 때 항상 이거를 무대포로 곱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산 실수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곱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2자릿수 곱하기 1자릿수 이런 것들로 바꿔서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2번 뭐 4개까지 있어.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는다. A는 들어가고 B는 탈락이 됐어요. 그럼 선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선발 과정에서 A는 포함이 되고 B는 탈락이어야 되기 때문에 6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예요? 3명. 그렇지, 3명을 뽑는 상황이 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열하는 과정은 여전히 4팩토리얼이 될 거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다.
4를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5, 4, 20이 대시면 되는 거고요. 24랑 20을 곱하는 거니까 480으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그래서 3번 A, B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셔야 되어 있습니다. A, B를 모두 포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A도 탈락, B도 탈락. 얘도 선발 과정과 나열 과정으로 나눠 생각해보면 나열 과정은 당연히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선발된 4명의 그냥 배열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 선발되는 인원들은 이번에는 2명이 다 탈락이니까 6명 중에서 4명의 선발이 되어야 되겠죠. 6시 4인데 6시 2랑 똑같으니까 얘 15가지가 될 것이고요. 24가지가 될 거니까 답이 똑같겠네. 36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 A, B를 모두 뭐하고? 포함하고 A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 B를 모두 포함하고, 그러면 A, B를 포함하게 선발하는 과정은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15가지가 되는 거 아까 확인했었죠, 그렇죠? 자, 이제 나열해 보겠습니다. 나열에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A, B가 이웃해야 된다라고 하였으니까, 그럼 A, B를 뭐 해서 생각해야 되겠어요? 묻고 다른 2명의 선발해서 총 3개의 대상의 나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팩토리얼이 될 거고, A, B가 네가 왼쪽이니 내가 왼쪽이니 싸워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우에서 몇 가지까지? 2가지까지 고려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얘랑 먼저 곱하면 30이고요. 6이니까 180이 되면 거네요.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독해만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우, 10개의 숫자 0에서 9까지 중에 3개를 뽑아 만든 3자리 자연수의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각각 A라고 B라고 부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여러 번 뽑아도 된다. 보통은 여러 번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잘 머릿속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세 자리 단수가 총 몇 개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총 세 자리 단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100의 자리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 9개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은 10개, 그 다음 10개. 그래서 9, 100까지가 오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2번부터 시작합니다. A, B, C를 만족하는 자연수는 몇 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항상 A부터 채운다고 생각해봅시다. A부터 생각해보면 경우에서 몇 가지? 9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누구의 대답에 따라서? 대답 9가지 모두에 대해서 경우가 다르죠, 그렇죠? 이러면 나열로 가야 될 수도 있고요, 순서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케이스 분리를 해주면 되지만 9가지 대답 모두에 대해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길은 아니라는 짐작이 좀 들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구부터 물어보느냐가 전체 경우의 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니까. 그럼 C부터 물어보면 C는 대답할 수가 몇 가지? 10가지죠. 그리고 또 얘는 또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텄어. 나열도 너무 많을 것 같아. 얘도 앞에서부터 해도 뒤에서부터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놓고 다시 문제를 봤더니 사실은 뭐를 정하는 문제예요, 얘가? 자리를 정하는 문제죠, 그렇죠? 얘네는 서로 같아질 수가 없고 서로 다른 대상 3개를 선발해서 100자리, 10자리, 1자리에 배치하는 문제가 될 텐데 문제는 걔네가 서로 다르며 배치할 때 뭐 순서대로 하여라?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A가 B와 C와 C가 B와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다른 3개를 배열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서로 다른 3개를 배열하는 문제임에도 인데 뭐가 붙어 있어요? 누구 순서대로? 크기 순서대로. 그러면 이 문제를 비틀어서 무슨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데? 순열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순열 문제임과 동시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배치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 문제는 무슨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조합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알아서 움직이죠. 내가 해줘야 돼. 내가 고려할 것은 이거면 끝.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지만 0이 A에 오는 경우는 없죠. 그것도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A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몇 가지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풀면 어떻게 생각이 가능하냐? 그냥 아까 이거를 생각했던 경우의 수와 A와 B는 같아지고 여기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겹치는 건 없죠, 그렇죠? 이거의 경우 4번 이 3개의 수가 전부 같아지는 경우의 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 4가지의 경우는 서로 대소관계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뭐 이런 경우들을 이렇다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4개 중에 겹치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그럼 이 4가지의 경우의 수를 잘 고려해서 더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아까 10C3인 거 확인했고요. 얘는 얼마가 나오냐? 2개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수를 2개만 골라서 2개를 여기 배치해주고 하나를 여기다 배치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고요. 큰 수를 작은 수를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개 중에 2개 고르시면 되는 거죠. A가 0이 되는 경우는 여전히 없을 겁니다. 0이 골라지면 자동으로 C로 갈 거니까 3번도 마찬가지 몇 개 수를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4번은 조금 조심해야죠. 몇 개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9개. 그치 9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확통을 이제 하신 분들에서는 이런 설명도 가능하죠. 확통을 미리 한번 땡겨오신 분들. 요거는 지금 9개. 그렇죠. 이게 지금 10개 중에서 3개를 선발해 올 건데 3개 중에 뭐 하는 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중복이 되어도 오케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2, 3, 4를 선발해 왔다면은 432라는 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 중복을 해버려서 뭐 1, 1, 5를 했다면은 511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 중복을 3개를 다 해서 888을 골랐다 그러면 888이라는 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10개 중에 3개를 단순히 선발만 하되 그 중에 중복되는 대상, 중복해야 언급해도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를 사람들은 이제 중복 조합이라고 하죠. 중복 조합은 엄밀히 얘기하면 고1 과정에서 커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중복 조합 문제는 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1대1 대응이 되는 동일한 경우를 만족하는 길찾기 문제로 반드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고1에서도 중복 조합에 대한 아이디어를 똑같이 다룰 수가 있습니다. 중복 조합이 조합과 같아지는 이유를, 중복 조합을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거 뭐 이제 보통에서 뭐 하시기도 하시고 뭐 안 하시기도 하셨을 텐데, 아무튼 그 증명 중에 하나의 길찾기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하시다 보시면은 언젠가 듣게 되는 날이 올 거고요.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번 시간에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요거 0이고 9죠. 그럼 요거 길찾기 문제다. 9, 8, 7, 6, 5, 4, 3, 2, 1, 0. 오케이. 4, 4,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로줄에다 이름을 붙이시면 좋아요. 가로줄에다 이름 붙입시다. 점선인데 시간이 점선인데 마음이 급해서 실선처럼 보이죠, 그렇죠? 여기가 0, 1, 2, 3, 4, 5, 6, 7, 8, 9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가 제일 작은 놈이니까 C, B, A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얘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 가버리는 거를 제거할 수가 없어서 조합 문제는 저렇게 바꿀 수가 없지만, 이렇게 중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길찾기 문제를 반드시 바꿔 가실 수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 888은 이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888로 읽으면 그냥 이 경우의 수와 저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바꿔서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서만 세주면 저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끝. 이히 아우 세워라. 15, 30 나올 거고, 21이고 28이고 36이고 45고 55다. 이렇게 되고요. 35고요, 56이고요. 어우 세상에, 야 70. 어이구 힘들어.
야 120 165 얼마 나와요? 160에다 60이니까 220 이렇게 나오네요. 와. 이런 느낌의 문제는 길찾기 문제와 똑같은 형태라고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길만 잘 만들면 저런 것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확통 같은 거, 막 어려운 기출 문제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해가지고 뭐 자연수 뭐 ABC의 가능한 뭐 의미 아닌 정수, 뭐 가능한 ABC의 모든 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뭐 한 칸 올리고 여기 한 칸 내리고 해가지고 또 길찾기 문제를 보고 이러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무튼 저런 느낌의 문제는 길찾기로 보시면은 더 쉬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우 17과 12번은 길찾기인 척 하지만 사실은 사각형 개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원 위에서 삼각형 개수 이런 것들은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원 위에서 뭐 직각 삼각형 개수, 뭐 얘가 뭐 둔각 삼각형 개수, 뭐 이등변 삼각형 개수, 정삼각형 개수 이런 것들 아마 했을 거고요. 그러면 그리고 아마 꼬쟁이를 풀어보면서 했던 발상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있을 때 요 영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이나 사각형을 만들 때 요 영역을 포함하게 되는 사각형 이런 문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면 필요한 발상이 결국 이걸 포함하는 영역은 이 영역보다 위에 있는 가로줄, 아래에 있는 가로줄을 골라야 되고 이 영역보다 왼쪽에 있는 세로줄, 오른쪽에 있는 세로줄을 각각 하나씩 총 4개를 골라서 영역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래도 순서상 그런 제약 조건이 없다면 사실 저걸 만드는 거는 순서 없이 가로줄과 세로줄을 고르는 동호수와 같기 때문에 조합의 아이디어로 여기에 처음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괄호 1번은 무슨 각형의 개수? 직사각형 개수 잡았습니다. 직사각형 개수 가로줄 4개와 세로줄 5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돼? 하나, 둘, 셋,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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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직사각형의 개수,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점이 굉장히 독특한 거긴 하죠. 결국 가로줄 2개와 세로줄 2개가 필요하다. 그럼 나는 그 직사각형 구성 가로줄 2개를 선택하고 and 세로줄 2개를 선정하기만 하면 서로 다른 직사각형들이 알아서 만들어지게 되겠다는 얘기지. 가로줄은 총 몇 개 있고요? 4개.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거고 세로줄은 총 몇 개 있으니까 5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 다 작업해야 되니까 곱한다 생각하시면 되겠다. 6이고 10이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2번 정사각형의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사각형 개수는 뭐 하면 되겠어요? 빼주면 될 것이다. 정사각형 개수를 빼는 방법은 열심히 세면 되겠죠, 그렇죠? 한 칸짜리 총 몇 개 있어요? 12개. 한 칸짜리 12개. 두 칸짜리는? 7개.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이즈가 한 칸씩 커졌으니까
4 곱하기 3에서 3 곱하기 2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6개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3 곱하기 3짜리는 그치 2 곱하기 1이 될 거니까 2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이다. 요거 계산만 잘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고요. 3번은 뜬금없이 뭐를 물어봐요? 이 점들을, 이 선들을 생각하지 말고 교점들만 생각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이고 아이고 몇 개 찍어야 되냐 둘셋넷 해서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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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죠. 삼각형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삼각형이 생길 수 있는 케이스 분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모양에 따라서 또는 방식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점 3개를 선발하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한 방법이겠죠. 요거만 제거하면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저 안에서도 케이스 분류가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저거만 한번 잘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점 20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경우 요거에서 빼주면 되는 거겠죠. 자,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경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느 줄로 3개를 고르는 거. 가로줄로 3개를 고르는 거. 그럼 가로줄로 3개를 고르는 것은 하나의 가로줄에서 3개가 선택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 나오나요? 5씩 3이 나올 거고요. 그러한 가로줄이 몇 개 존재? 4개 존재. 이것도 1번 케이스의 가능성이고 2번 세로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의 세로줄마다 삼각형이 안 되는 3개의 선택은 총 몇 가지 있을 거예요? 4씩 3이 있을 거고 그러한 세로줄이 총 5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아니죠. 무슨 각선? 여기서 보자. 이렇게 대각선 한 줄에 몇 개 있어요? 4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 한 줄에 4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대각선 한 줄당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존재? 4씩 3만큼 존재. 그러면 그러한 대각선이 몇 개 있는지만 잘 세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하나 더 있죠. 총 4개가 있을 거고요. 사실 대각선은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줄에 몇 개 있는 대각선도 있어요. 3개 있는 대각선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3개짜리 대각선은 또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각선으로 안 되는 모든 경우가 될 것이다. 많기도 많아 보죠? 거고요. 20C3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570이니까 1140에서 80을 빼야 되는 이유가 1060 이렇게 나오나? 뭐야? 뭐요? 5
건드렸어? 엄마야. 미안합니다.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더럽게 많아요, 그죠? 이렇게 세 개가 걸려있는 것도 빼야 되니까 총 몇 개를 더 빼야 돼? 4개. 아, 4개를 더 빼야 돼. 84가 나오니까 1050 이거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될 거고. 이 정도 하면 도형은 됐고. 아, 마지막 토픽 하나 남았네요, 그죠? 야, 우리 너무 빨리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빨리 했지? 뭘 우리? 가봅시다. 17-13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학생을 3명, 3명, 4명의 세 조로 나누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쭉 한번 가보자. 세 명, 3명, 4명으로 잡았어요. 2명은 여학생이고 여학생은 같은 조에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일단 조 나누기의 가장 기본 형태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4명을 2명, 2명 이렇게 깔을 때 저 2명의 역할과 저 2명의 역할이 서로 어떻다고 한다면, 다르다고 한다면 이렇게 깔아는 경우의 수는 4C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2명의 역할과 이 2명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단순히 그냥 2명, 2명을 서로 그냥 조만 지어주고 아무런 역할 부여가 없이 그냥 2명, 2명씩을 짝만 지어주는 상황인 거라면 4C라는 건 4명 중에 2명을 선발하는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2명과 2명의 역할 부분이 없으면 AB를 선발하는 것과 여기다 AB를 넣는 것과 여기다 CD를 넣는 것이 여기 CD와 여기 AB랑 결과가 어떻다고요? 같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사실 AB와 CD가 서로 같은 경우고 AC와 BD가 AD와 BC가 서로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4명을 사실 역할 부분 없이 2명, 2명으로 단순히 가르는 문제는 뭘로 나눠야 된다? 2로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명, 2명, 3명으로 나눠요. 몇 시면? 5C. 뭘로 나누죠? 아니지. 여기다 AB를 집어넣는 경우와 여기와 CDE를 집어넣는 경우, 얘는 아까 왜 2로 나눴어요? 4C2로 AB를 뽑는 경우와 4C2로 CD를 뽑는 경우가 사실은 어떤 경우니까 우리 보기에 같은 경.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서는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쵸? 얘가 만들어주는 리스트 6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비교해보면
2배씩 뻥튀기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를 짜는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5명 중에 2명을 선발하면 나머지 3명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네가 서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명 조가 일로 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게 끝인 거죠. 조 사이에 서로 아직 역할 부여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서로 구분이 없다면 2명, 3명은 분명히 다른 조지만 그건 구분이 되죠. 근데 2명, 2명은 여기 2명이나 여기에 AB가 가나 여기에 AB가 가나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인원이 어떤 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같은 조가 생기면 그거에 따라서 나눗셈이 한번 들어가 주시는 게 맞을 거다. 모든 경우가 뻥튀기가 돼 있을 거니까. 모든 경우가 여러 번씩 똑같이 여러 번씩 균일하게 여러 번씩 세워졌을 거니까. 만약에 인원 같은 조가 있으면 없으면 없는 경우라면 그냥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지. 그 조합만은. 예를 들어 8명을 3명과 5명으로 가를 거예요. 이거는 인원 같은 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3명 조, 5명 조로 조 사이의 구분이 인원 때문에 생기죠. 그렇죠? 역할 구분은 없지만. 그럼 이거는 83만 하면 끝나겠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8명을 몇 명으로 가르겠다고 하면 4명, 4명으로 가르겠다고 하면 이 4명과 이 4명 사이에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8C 뭐를 한 4를 한 것은 위쪽 조로 가냐 아래쪽 조로 가냐 때문에 를 마치 구분하는 것처럼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그렇죠? 얘에 나열된 것은 여기 조에 뽑히는 4명이 될 수 있는 모든 가짓수를 했는데 어차피 그 4명이 여기로 가서 다른 4명이 일로 와도 똑같은 경우니까 모든 경우가 2배씩 뻥튀기 되어 있을 거다. 일어나보자는 얘기지. 조개수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6명부터 해보죠. 이거부터 해볼까? 4명을 둘, 하나로 쪼개보겠습니다. 뭐만 해보면 될까요? 일단 4, C, 2를 해봤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2명이 선발이 되고 여기 찾죠? 2명 남았죠? 얘네가 좀 뭐 하면 될까요? 그냥? 조 사이에 구분은 없으니까 그냥 남은 한 명씩이 각각 한 조 한 조를 맡으면 되는 거죠. 내가 뭘 지정해주고 이런 거 지금 없죠. 이입해야 돼 상황. 4명 중에 2명을 뽑았어. 그래서 2명 조 너는 갔어. 남은 2명 있어. 얘가 여기를 만나, 얘가 여기를 만나. 이렇게 놓나 저렇게 놓나. 우리 눈에 같아 보이죠 지금? 그러면 끝이죠. 이런 느낌. 인원 다른 조는 지 알아서 그냥 분배해주면 되는 거고 인원이 같은 조는 그냥 인원이 한 명인 조는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냥 집에 보내면 끝인 거예요. 일단 하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남은 몇 명을 가지고 4명을 가지고 4, C, 2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걸로 짐작해봤을 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상황보다 경우의 수가 많을 거예요. 어떻게 많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 B, C, D, EF끼리 짝을 짓는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6C2에서 AB가 선발되고 4C2에서 CD가 선발되고 EF가 떨어지러 남는 것이 하나의 경우가 되겠죠. 근데 그 경우는 잘 들어봐요. 6C2에서 AB를 선발하고 4C2에서 EF를 선발하고 여기에 CD가 남아있는 경우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문제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얘가 짝을 짓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웠을 때 몇 배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무슨 팩토리얼로 나오는 6배? 300. 3팩토리얼로 나오는 6배죠. 잘 들어야 돼요. 요거를 잘 들어야 돼요. 인원 같은 조가 몇 개? 인원 같은 조가 3개입니다. 조의 역할은 없고요. 오직 누가 들어갔냐, 몇 명이냐 정도만이 구분의 대상입니다. 그럼 인원 같은 조가 3개라면 6C, 4C, 2로 계산하는 순간 그 각각의 하나의 경우의 수가 몇 배가 돼버린다. 300. 그치, 3팩토리얼 6배씩이 될 거란 얘기죠. 똑같은 경우, 우리 보기에 똑같아야 되는 경우를 6배를 세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몇 배를 3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론 같은 조가 몇 개니까? 3개니까. 그럼 아까 나왔던 2로 나왔던 것도 이론 같은 조가 지금 몇 개니까? 2개. 이거여서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도 요거에서 온 거라고. 가보자. 8명을 3명, 3명, 2명으로 가를 거예요. 일단 뭐를 이용해서 대충 경우수를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인원 같은 조가 몇 개니까? 2개. 2개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정상적인 경우수가 나올 것이다. 여덟 명을 둘로 나눠야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8C. 8C, 6C. 6C, 4C. 4C를 하고 나누기 4. 그렇지 4팩토리얼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아, 이런 얘기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다. 이런 거 되나? 이렇게 깔으면 어떻게 될까요? 10C 곱하기 7C3 곱하기 4C 나누기 2 곱하기. 그렇지. 이 팩토리얼 곱하기 4로 나누시면 되는 거지. 곱하기. 요게 조 역할이 부여되지 않은 조 사이의 구분이 없는 인원과 배정된 사람으로만 구분이 되는 조 나누기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누고 나서 얘네들한테 뭐 역할 부여를 한다든지 나누고 나서 얘네들을 뭐 엘리베이터에다 가둔다든지 뭐 어디 양로원에 보낸다든지 뭐 뭐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죠. 차를 태운다든지. 요 틀이 어느 정도 잡힌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를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명의 학생을 일단 3명, 3명, 4명의 조로 나누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뒤에 제약 조건 보지 않고 요 경우에서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시 몇이 될 거고 10시, 3 7시 이 될 거고 인원 같은 조가 2개니까 3 요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이다. 요게 우리가 저 뒤에 제약 조건이 없다면 이것을 답으로 쓰셨으면 될 거고요. 근데 10명 중에 2명이 무슨 학생이기 때문에 여학생 여학생은 같은 조에 넣어야 되죠. 자, 사람은 당연히 서로 구분이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수로 써놔서 그렇지. 자, 2명은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 같은 조에 들어갈 건데, 그럼 둘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둘이 작당 모임을 해서 둘이 막 수덕수덕 해가지고 야 우리 어느 조에 가자. 3명 조에 가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4명 조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학생이 끼어있는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출발하는 거고요. 8명으로 출발하는 거고요. 3명 조 안에 여자 2명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갈라야 되는 거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이유는 저게 여학생 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원 같은 조 다른 게 있어도 다른 한 명조가 있어도 얘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응. 8C 1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여학생이랑 같이 들어가는 걸 골라야 될 거고요. 그 다음 7시 이렇게 하시면 알아서 문제가 끝나 있는 거죠. 765니까 35가 나올 거고요. 8이 나올 거기 때문에 70에 4니까 200, 80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았니? 아싸 맞았다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 4명조에 여학생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번에도 8명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앞에는 3명조, 3명조는 자리가 남아있지만 여기는 2명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85에다가 3에다가 5시 3 하시면 대충 배정은 끝난 거고 겹치는 같은 인원인 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지. 얘와 얘는 구분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얘와 얘는 8C3에서 배정된 것과 5C3에서 선발된 인원이 서로 교차되는 가지수가 같은 경우로 거래돼야 되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이게 11명이어서 335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11명을 335로 나누는 문제였다고 해보면 2번에서 if예요. if 문제가 이렇게 설계가 됐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게 9명을 3명, 3명, 3명으로 가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를 9C3, 6C3을 한 다음에 몇 팩토리얼로 나누기 쉬워요? 3팩토리얼로 나누기 쉽지만 사실은 이 조와 이 조는 생김새가 다르죠 이미. 여기 여학생이 낀 5명 조고 여기는 남학생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3명 조니까. 그래서 여기는 몇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게 맞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뭘 구분한다는 거지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감하게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뭐 엘리베이터 이런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 뭐 엘리베이터가 뭐 몇 층 있다 그러면 15층 있어. 엘리베이터가 있어. 문이 열립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몇 명이 타? 6명이 타. 6명이 타서 15층까지 올라가면서 6명이 모두 내리는 경우의 수 같은 거를 구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15층에서 내리는 건 오케이지만 1층에서 다시 내리는 거는 안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건 건물에 잘못 들어온 거니까 그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우리 집이 아니야. 오 여기 뭐야? 핸드폰 보면서 걷다가 이상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죠? 그래서 오 여기 아닌데 막 하면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6명이 모두 내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6명이 첫 번째 몇 개 조로 찢어져서 6명 너무 많다. 4명만 하자. 예. 줄여봐. 4명이 모두 내린다고 합시다. 그럼 4명이 몇 조로 찢어질 수 있어요? 네 개. 그렇지. 한 명으로 찢어질 수 있을 거야. 2번 4명이 몇 개로 찢어질 수 있을 거야? 211로 찢어질 수 있을 거야. 3번 4명이 어떻게 찢어질 수 있을 거야? 2로 찢어질 수 있을 거야. 4번 3, 1로 찢어지는 것도 가능할 거야. 5번 4명이 모두 한 층에 다 같이 내리는 것도 가능할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4명이 모두 각각 자기 살 길 찾아서 다다른 층을 고른다면 몇 자리에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9자리에 4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9 P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4명을 일단 211로 뭐 해야 돼? 나눠준 다음에 너네끼리 알아서 층 골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요거처럼. 그럼 211로 나눌 거예요. 먼저 나눌 거면은 4씩 2가 들어가면 될 거고요. 뭐 2C를 하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차피 이게 약분되니까 아까 그냥 얘만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어쨌든 6가지의 조를 나눈 경우가 6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몇 자리에 몇 팀이 들어가는 거예요? 9자리.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걸 한 다음에 이해해 주시고 9자리에 2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4씩 몇에 담아? 3에다가 9자리에 2팀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마지막 이 친구는 그냥 요거만 하시면 되겠죠. 9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만 하면 거기서 4명이 알아서 다 내리는 경우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조를 나누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도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닌 인원 분배를 정해준 경우도 있을 거고 인원 분배를 정해주지 않고 그냥 너가 인원 분배의 경우의 수까지 다 케이스 분리해서 잡아라라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문제 상황 주어진 조건에 맞게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케이스 분류 망설이지 말고 잡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항상 문제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다양하고
이렇게 내리라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되고요. 제약 조건을 없애면 또 이런 문제가 되고 층을 두 개만 골라라 그러면은 이 문제 이거 두 개만 잡아야 되는 거고요. 또 그죠? 네. 층을 세 개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 바꾸면 또 아예 다른 양상이 되는 거예요. 이 조를 짜는 양상이. 네.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는 문제를 정확하게 독해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에 입각해서 이번에는 어떤 아이디어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뒤에 이제 경우의 수 나오고 이제 이 경우의 수가 이제 확률 통계로 이어질 텐데 항상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리고 확률 통계까지 넘어가서 경우의 수 문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독해입니다. 문제를 똑바로 안 읽고 경우의 수가 어떤 것을 이건 걸 다른 경우로 볼 수 있고 저런 건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걸 문제에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힌트를 주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을 배열하는 것만 고려하고 비의자의 배열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 우리가 지금 조의 인원만 중요하고 인원과 누가 들어오냐만 중요하고 1번 조, 2번 조, 3번 조가 따로 없다라는 뉘앙스. 뭐 그런 것들. 내가 사실은 A, B를 미리 선발했기 때문에 이만큼 중에 이만큼만 선발하면 된다 또는 나열하면 된다라는 뉘앙스. 그런 뉘앙스들을 문제에서 잘 훔쳐내야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를 올바르게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경우의 수 문제는 이런 원칙과 경험들이 결국 뒷받침이 돼서 문제를 읽어야 똑바로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고요. 문제 상황을 이 출제자가 의도한 여러분이 해석한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해석한 건 당연히 이렇게 딴지를 잡고 이렇게 트집을 잡으면 뭐 다르게 해석도 가능할 거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의도한 문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는가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항상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간혹 문제를 내는 사람이 결국 문제를 내다 보면 이게 낸다고 내지만 결국 중의성이라고 하죠. 이 어디서 끊어있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이러한 중의성은 이거는 트집을 잡는다기보다는 트집을 잡으시는 것보다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상식적으로 이거는 어떤 문제 상황을 의도하고 이런 표현을 했을 거야 라는 걸 만약에 중의성이 존재하더라도 요거를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물론 내가 틀렸을 때 보험으로서 그런 걸 생각해 두면 좋겠지만 가서 이제 따져야겠죠. 그죠? 따진다 이제 소송한다 막 난리를 치면서 이제 교무실에 가서 뒤집어 엎을 때는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닐 때는 의도를 파악해서 그래도 상식적으로 요거를 물어보는 건 아닐 거야. 요런 문제상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얘기고요. 주어진 정석에는 이제 자리 배치 문제 같은 것도 조금씩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뒤에 재미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는데 솔직히 막히면 나열 한번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막 간단하게 막 케이스 분류를 착착 해가지고 막 어떻게 안 되겠다. 저는 30개 언더는 나열 가능하다라는 주의고요. 연습하는 입장에서 실제 시험에서 30개를 나열하고 있다 보면은 30개를 나열하기 전에 이미 공황이 오겠죠. 그냥 난 망했구나, 이번 시험은 50점이구나 뭐 이러고 있겠지만 연습 과정에서 30개 언더는 나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 한 50개 정도까지는 나열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열이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위해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에 이 정도까지는
해보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적은 개수면은 적어 보이면 나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이다. 파악을 하기, 경험을 쌓기 그런 얘기고요. 아마 이제 순열 조합은 증명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정석에서 다루는 느낌들도 있을 거고 또 이 꼬쟁이는 또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조금 다르고 그래서 요 얘기를 한 번은 해야 돼요. 대진표 얘기를 한 번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조 나누기 문제에서 약간 더 심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대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진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대진표가 아니고 이런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에 약간 관심이 없으면은 이런 체육대회 때마다 보고 말죠 보통 그죠? 그럴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대진표라는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겁니다. 어떤 것까지를 같은 대진표로 볼 거냐의 문제. 1반 들어가고 2반 들어가고 3반 들어가고 4반 들어가는 이런 대진표가 있고요. 2반 들어가고 1반 들어가고 4반 들어가고 3반 들어가는 대진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각각. 또는 3반 들어가고 4반 들어가고 2반 들어가고 1반 들어가는 대진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뭐를 하는 순서 같은 거에는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잘 봐요. 1반이랑 2반이 붙는 거 맞죠? 3반이랑 4반이 붙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 승자랑 여기 승자랑 결승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러면 이렇게 1, 2, 3, 4를 배치한 것 2, 1, 4, 3을 배치한 것 3, 4, 2, 1을 배치한 대진표는 전부 어떻다? 사실은 같은 행동을 할 예정이라는 뜻과 같죠. 그래서 얘도 일종의 누가 누구랑 붙는지 그래서 결승 기준으로 이 왼쪽에 누가 들어가고 오른쪽에 누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에 누구누구끼리 붙고 누구누구끼리 붙고 올라와서 여기 쪽이랑 여기 쪽이랑 붙는다 이런 관점들이 중요한 거지. 사실 2번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3번 자리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표는 얘는 여기서부터 가르는 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좀 편하실 겁니다. 가장 위를 기준으로 갈라요. 그럼 몇 명 들어가 있어요? 2명. 그럼 나는 몇 명을? 4명을 2명 가르면 이거 완성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붙을 놈 처음에 붙을 놈을 둘을 깔라놓으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거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요거 하시면 끝나는 거다 이런 얘기지. 비슷한 느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여기서 깔라봅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몇 명? 5을 몇으로 쪼개는 거예요? 2,
3으로 쪼갠 다음에 3을 어떻게 다시 쪼개는 거야? 2랑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OC 2를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인원 같은 조 없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몇 명을? 3명을 1명, 2명으로 나누는 거 3C 1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같은 조 없으니까 나눌 필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 살짝 틀어볼까요? 굉장히 불공정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깔으면 5명을 몇 명과 몇 명으로 4명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4명을 다시 어떻게 나눠야 돼? 그치, 둘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5명을 4명 1명으로 까르기 위해서는 5C 4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다음에 4명을 몇 명 몇 명으로 2명 2명 4C를 2로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볼까? 아, 이거는 계속 늘어. 이렇게 갑시다. 여덟 명이죠? 몇 넷으로 깔리면 돼요? 넷넷으로 깔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넷넷을 깔른다고 해서 이 4명끼리 그래도 또 정해야 되죠, 그렇죠? 일로 누가 들어가고 절로 누가 들어갈지를 정해야 될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깔릴 겁니다. 그럼 이쪽 4명도 뭐뭐로 나뉘고 둘둘로 나눠야 되고 이쪽 4명 둘둘로 나눠야 된다. 나뉜 둘둘끼리는 순서가 필요가 없죠. 나눠놓는 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럼 요것만 계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8명을 4명 4명으로 나누기 8C 4 나누기 몇 팩? 2팩토리얼 하시면 될 거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쪽 4명을 2명 2명으로 나누겠습니다. 2팩이 될 거고요. 이쪽 4명을 또 2명 2명으로 나눠야 되니까 4C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이 짓거리를 하면서 여기 오는 4명과 여기 오는 4명은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이 짓거리 한 번, 이 짓거리 한 번을 또 하셔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거 아마 315인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대진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조나누기 문제 이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이야기죠. 행렬이 좀 분량이 많긴 해서 주말에 그래도 행렬이 수업해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 양이 좀 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호랭이가 남은 게 조금 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래도 197까지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다음 주에 행렬 문제 열심히 풀면은 마무리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한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화목토 이렇게 나갔는데 목요일 날 미적 2는 끝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화요일 날 이제 화요일이랑 토요일에 걸쳐서 이제 행렬을 하긴 할 건데 아무래도 행렬이라는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막 수업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교환 법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주의사항만 좀 설명을 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아마 물론 토요일에도 설명해야 될 게 좀 있을 거예요. 토요일에 설명해야 될 게 좀 있을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토요일에는 조금 소위 말해서 빡세게 진도 나갈 거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조금 질문 받고 아니면은 뭐 시간이 좀 괜찮으면 기출시험 같은 거, 기출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비슷하게 뽑아서 풀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할 거고요. 화요일에 안 돼 있어도 되니까 다 안 돼 있어도 되니까 근데 이게 원래 생각할 때는 화요일에 RPM을 갖고 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막상 또 다시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원래 하던 대로 합시다. 하던 대로 그냥 하고 들고 오는 대로 들고 봅시다. 그래서 수요일 수까지만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날도 좋은데